자, 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소식이 알려졌을 때 국회의사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글쎄요. 오열, 절규, 고성, 뭐 이렇게 좀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어제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어제 약간 좀 저를 만류하는 경찰들과 충돌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렇게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글쎄요, 이게 분노의 표현일까요? 저런 모습이 어제 계속 진행이 됐고요. 영상 뒷부분에 뭔가 뭐 테러 이런 게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요, 이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을 가결한 민주당 의원을 지목을 해요. 뭐 14명이라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 대상으로 뭔가를 저지르겠다. 소총을 준비해야겠다. 소총이면 이거는 뭔가 험한 게 벌어질 거라고 이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이 등장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계속 뭔가를 올려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에 2시간 동안 약 1,500개의 항의 글들이 뭐 커뮤니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있죠? 여기에 올라가는데 색출했다, 명단 공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 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추정하는 인물들을 막 사진, 글 등등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 색출을 벌이는 거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집에 고이 모셔둔 스나이퍼 라이플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총이잖아요. 저격용 소총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요, 총은 맨날 파출소 반납해야 돼서 비싸기도 하고, 석궁은 이거 얼마 하지? 이건 안 그래도 된다. 이거 뭔가 일을 저지르겠다고 좀 예고한 거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에 경찰이 착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서영주 지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네. 흔히 이제 이분들을 뭐 개딸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뭐 이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로 보여요. 어제 영상 보면. 근데 이분들 이외에 뭐 소총 이런 글도 일부겠지만, 어제 이 모습과 이런 뭐 약간 뭐 뭔가를 좀 저지를 것 같은 예고하는 글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 어떤 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열정과 지지가 예. 뭐 좀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두텁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뭐 거의 본인의 인생과 같이 동치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광입니까? 민주당에 대한 열광입니까? 이게 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열광이 더 강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성 지지층, 지금 뭐 이제 쉽게 뭐 얘기해서 개딸들이라고 흔히 하는데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좀 예. 별로 저는 개딸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감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하는 부분들은 속상할 만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 대표를 정말 지금 현재의 어떤 엄중한 시국에서 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가 될 만한 충분한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당 대표를 표결을 통해서 내준 꼴이 됐으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은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저렇게 가격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하는데 당일이나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만 이게 어떤 정상적으로 본인의 주장과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들, 특히나 저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하는 총 것들은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 정권과 싸워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주정당 중에 대표적인 민주정당입니다. 그 당 이름이 그래서 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그 감정에 억울함이나 분통이 터지는 거는 이해하나 예. 저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가는 것들은 결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옆당에 계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께 네. 이분들은 왜 저런 모습이 어제 나타났고 소총, 뭐 석궁 얘기까지 꺼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굉장히 속상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도 봅니다.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예. 이러한 현상의 책임은 역시 이 대결 정치를 막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대결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여야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자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는 다 찬성하실 텐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 무겁게 발산을 하고 또 이런 극렬 지지층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이 부대변인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당에서 혹시 좀 만류하는 뭐 성명서나 이런 거 내시는 거 없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좀 경황이 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긴 하는데. 경향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만류하는 입장서, 논평 이런 걸 내는 거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거? 관련한 내용들을 하고 싶어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력, 물리적인 그러니까 충돌이 이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이 어떤 가결의 사안이나 당내 혼란보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지지층,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명예도 걸릴 수 있는 이미지나 일이에요. 명예 이런 그렇죠. 거에 그래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이해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속상함을 이해하는데 예. 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당에서도 지금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벌써 원내 지도부가 또 물러나 있고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당 대표도 그런 상황이고 단식 중이시고 하다 보니 경황이 없는데요. 예. 뭐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예.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면 그 예.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요. 물리력 사용, 그다음에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대신 지금 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뭐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대신 어떤 당부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잖아요. 병원에서 입원 상태 계속 단식인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면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왜 입장문이 안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핵심을 보면 이래요.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서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 일단 여기서 핵심은 민주당 주인이 되어서 고쳐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 국민 나라를 지켜달라. 그럼 여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나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대상이.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예.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보낸 걸로 보입니까? 혹시 지지자들한테 초점을 맞춘 걸까요? 국민 전체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시지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표직의 사퇴라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든가 좀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대승적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은 네. 없었어요. 좀 갈등이라든가 대립 이걸 좀 연상시키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궁극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내밀하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은 궁극적으로 친민계가 계속해서 이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예.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친명 쪽, 즉 이재명 대표 쪽이 당의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예. 실제로 상당한 나락을 빠지기 쉽고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봐서는 지금 반대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의 의원들은 예. 좀 궁극적으로 보건대 정치적 이익, 즉 공천을 받기 힘드니까 내부의 주도권을 장탈하기 위해서 의지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좁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데가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친명계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긍하지 않는 그런 반대쪽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예. 민주화라든가 정부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들립니다. 민주당의 주인이 돼서 고쳐달라. 저거는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장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조승현 이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저 두 번째 내용은요. 일단 이재명 넘어 민주당 민주주의 국민 나라 점점 커져요. 남도 지켜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저건데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조승현 부위원장 혹시 이거 단식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읽히십니까? 저 무슨 뜻일까요? 정진을 계속하겠다라는 건. 단식은 사실 물리적으로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오. 일단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예. 또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얘기 나온 것이 우리 최고위원들이 예. 단식을 중지하는 것에 예. 지금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오늘 한 다짐을 6시경에 했었거든요. 아마 병원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예고가 됐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네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헤게모니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질은 그겁니다.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거죠. 예컨대 이제 29명의 이제 비명계 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천을 받냐 못 받냐, 재선이 되냐 못 받냐, 이거에 대한 투쟁으로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본질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민주당은 상향식 정당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것에 의해서 당이 예. 운영되는 당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전에 예. 그 77.77%의 예, 당원들이 예. 지지를 받았고 그것은 바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9명의 의원들이 그 당원들이 뽑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쫓아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뭐 사퇴 뭐 이런 거는 절대 없다. 그게 정진한다는 의미에 그렇죠.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의 구심점인데 예. 우리 민주당의 아니면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물러나 버리면 그것 또한 또 무책임한 상황이 무책임한 예. 태도가 되고 민주당은 더 혼란에 빠질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향식 정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반나절 만에 어제 반나절 만에 4,0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했어요. 화가 나서 탈당했고 7,000명의 당원들이 입당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본다면 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예.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문재인 구하기를 위해서 10만 당원들이 입당했던 그 정도의 러시를 보일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당원들 뜻에 예. 따르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있습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 추가 질문 드리면은 네. 어제 사실은 저런 강성 지지층 분들이 충돌 사태잖아요. 저거는 사실은요. 그렇죠. 네. 좀 위험할 수 있는 사태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오늘 입장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이런 걸 좀 만류하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하철 셔터를 좀 밀었던 건 있지만은 그게 이제 파손이 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파손이 조금 됐지만은 물리적인 파손이 있었지만 경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경이 아니라 정경은 지금 없어졌죠. 예. 그냥 아예 그 경찰 일반 경찰분들이죠. 일반 네. 경찰들이 했고 사실 평화적으로 보였어요.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막 이 나팔을 불고 시끄럽긴 했지만은 밤늦게까지 예. 그렇게 평화적인 시위에 가까워서 분노에 비하면은 그 분노 지수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혼란한 집회는 아니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아까 이제 지지층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열성 강성 지지층에 관한 내용을 좀 네 분 말씀 쭉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요. 민주당 소속 의원분 한 분 지금 전화 연결로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김동민입니다. 예, 바쁘신데 우선 연결 네.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사실은 인터뷰도 몇 건 하시고 어제도 뭐 기자들 앞에서 밤에 의총 늦게까지 얘기 좀 하신 것 중에 내용 보니까 예. 체포안이 가결될 조짐을 이미 좀 감지하셨다. 이런 얘기 좀 취지로 꺼내놓으셨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그런 걸 좀 감지하신 겁니까? 뭐 그건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 일인데 예. 이제 적어도 의원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예. 이제 뭐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한 하루 이틀 전에 감지가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보려는 움직임도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이틀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네. 굉장히 바쁘게 있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이 가결을 이제 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비난, 오명 예.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과연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도덕성에 대한 시비 또는 공격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6월 18일 날 예. 그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당당하게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의까지 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예. 사실은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이나 이 의결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사실 방탄정당 문제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할 때도 많은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예. 뭐 그때 이게 만약 영장 심사를 가면 예. 이거 당당하게 가서 우리 기각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게 예. 필요한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도 뒤집게 된다면 그러면 총선 때까지 이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공격, 이 국민의힘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총선에 엄청난 우리가 이 굴레가 되겠다 하는 걱정들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스스로 영장심사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은 만약에 이번에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인도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예.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영장 체포 동의를 하거나 영장을 발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더라도 예. 앞으로 우리 당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결의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논의들을 사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번에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뭐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의원들도 한번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노력을 한 이틀 사이에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노력이 있었던 이유는 가결이 필요하다. 뭐 아니면 이거는 부결을 찍게 되면 우리가 방탄정당으로 너무 큰 당에 부담이 된다. 이런 의원들의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자, 어젯밤에 사실은요, 본회의가 끝난 뒤에 민주당 의원총회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김종민 의원께서는 체포동의안에 어떤 투표를 스스로 뭐 밝히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뭐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밝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릴레이가 되면 저는 우리 당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그 비밀 투표에 예. 대해서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아마 이 민주당이 이런 압박과 압력이 예. 민주당을 감싼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민주정당으로 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그거는 각자 양심껏 투표를 하자. 저는 그렇게 호소를 했고 예. 또 각자 양심껏 투표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예. 저는 이제 가결 투표든 부결 투표든 예. 이게 다 민주당을 위해서 각자 서로 다른 판단을 한 거다. 이게 하나는 무슨 당대표를 무슨 뭐 적들에게 팔아넘기고 배신하고 예. 그게 아니죠. 만약에 이 체포동의를 가결시키는 것 혹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검찰의 손에 우리 동지를 넘기는 거였다면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7월 달에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예. 스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건 내가 검찰에 내가 가서 희생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 이제 국민들의 우리가 신뢰를 얻고 방탄정당으로 벗어나겠다는 결의였지 무슨 이게 뭐 검찰의 손에 예. 동지를 넘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과장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밤에 사실 의원총회 끝나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근데 당시 어제 당 지도부의 명의로 어떤 입장이 나오고 대변인 설명도 나왔는데, 당 네. 지도부가 체포한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당 일부에서는 이런 가결을 한 의원을 심판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민들한테 당대표가 약속을 한 겁니다. 예. 혁신위에서 우리 당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에서 제안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 촉구를 해서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체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거예요. 예. 영장심사 받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지키자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뭐 생각을 달리한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약속을 지키자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해당 행위다? 그러면 이 약속을 했던 최고위원회, 이 약속을 했던 의원총회는 다 해당 행위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과격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주장이 하나가 가결, 그러니까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몰아내려고 가결표를 던진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받아들이실까요? 그 완전한 가짜 뉴스고요. 가짜 뉴스다. 예, 그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예. 그 전날 전날하고 그 당일날 예. 이제 박광원 대표가 어떻게든 뭐 이거를 좀 하나로 모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와중에, 예.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의원들,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안 모아지는 의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지금 이 방탄정당으로 계속 우리가 끌려가면 총선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갖고 와라. 예. 그게 이제 뭐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통합형 비대위로 가서 지금 이 지도 체제는 안 되니까 새롭게 방탄정당이 아닌 그런 예. 도덕성을 갖는 그런 지도부로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럼 이재명 뭐 지도부 교체가 대표 사퇴를 어렵다면 김 의원님 그럼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주장하는 분도 일부 있었고 예. 어떤 분은 지도부 교체까지가 어렵다면 예. 현 지도부가 앞으로는 방탄정당, 뭐 팬덤 정당 이런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한계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이번에 한번 욕먹더라도 뭔가 행동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논의가 있는 와중에 온 응답이 뭐 이거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온 응답이라고 어떤 이제 겁니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화를 내고 우리가 공천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예. 방탄정당 벗어나자고 하는데 왜 공천 얘기가 나오느냐 예. 하면서 그때 이제 박광원 대표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광원 대표가 그 얘기를 뭐 어디서 전달을 받았을 텐데 예. 그 얘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예. 그냥 지각된 얘기고요. 뭐 그런 얘기가 무슨 뭐 거래가 됐다느니 예. 뭐 그걸 조건으로 부결을 뭐 하기로 했다느니 예. 이거는 다 가짜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사실 어제 굉장히 뭐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박강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최고위원들 같은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가 있는데 당 지도부의 사퇴는 없이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일괄 다 사퇴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이 원내 지도부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예. 다 원내 지도부를 이제 사퇴시킨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두고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사안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제가 계속 이제 어떤 주장을 좀 이제 질문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명원들 사이에서 오늘 꽤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물러날 일은 없고 옥중 공천까지 할 수 있다.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저는 아무리 당대표도 중요하고 예.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당원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 없이 민주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무시할 날이 와요. 알겠습니다. 뭐 짧게 국민 얘기로 좀 더 설명해. 저기요, 이게 지금 방금 앞서서 인터뷰하기 전에 좀 다뤘던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분들, 뭐 순위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그 분들이 어제 굉장히 뭐 울부짖는 모습, 절규하는 모습까지 있는데 오늘은 소총 얘기를 꺼내면서 이른바 가결한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뭔가를 저지를 듯한 그래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도 그 대상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예. 저는 빨리 이제,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을.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우리 이제 당원 여러분들이나 지지자 여러분들에게도 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예. 너무 이게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예. 우리 당 지도부나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칼을 뽑아들어야 된다. 뭐 쫓아내야 된다. 예.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반 지지자들에게 더 자극이 되고 또 더 뭔가 전달이 되고 하는 과정이 전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부나 우리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오늘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지금 보니까 경찰이 연락이 와서 지금 아무래도 사무실에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 민주당 전체로 보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경찰 쪽에 경호 상황까지 있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냈는데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같이 잘 대응하자는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싸우자는 데서는 전 아무 이견도 없습니다. 우리 당내.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이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돼야 되고 강한 야당이 되려면 도덕성 위에 서야 된다.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이 국민들의 신뢰를 우리가 못 끌고 가면 이 무도한 이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문제의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고 서로 이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윤석열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강한 야당, 예. 진짜 도덕성 위에 서 있는 그런 야당으로 다시 좀 우뚝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의원총회 그 열린 그 장소 국회였어요. 국회 본관에 있는 그 회의실이었는데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 고성이 오가고 설전이 오고 이런 의원총회가 민주당이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분이 나왔다 그러는데 정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제? 네, 저도 뭐 의원 되고 8년 동안 의원총회가 이렇게까지 이제 서로 막 이제 고성이 오가고 한 건 처음인데요. 예. 뭐 워낙 이제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도 있고 예. 또 충격을 받으시는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어제 당일날 뭐 그런 거라고 보고 예.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모를까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친명, 비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의원들. 뭐 숫자는 뭐 친명이 훨씬 많다. 비명은 뭐 일부다. 뭐 이런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눠져 있어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데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대표적으로 이제 비명으로 꼽히신 분인데 아마 그쪽 시각을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좀 충분하게 좀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주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색출입니다. 배신자 색출. 지금 아까 앞서서 강성 지지층들이 뭐 색출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 명단, 사진 그러면서 막 험한 표현까지 막 써 있는 이런 게 막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막 오르고 떠돌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입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에 관련돼서 덧붙이는 입장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 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전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어제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서 옆에 앉아서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비명계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네. 비명계 의원들은 저한테 와서 야, 윤희 형 깜짝 놀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듣기는 충분히 가결이 된다. 비명계들은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봐라. 그래도 가결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자, 뭐 앞서서 이제 권칠승 대변인, 정청래 의원이 전 가결한 의원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 그리고 뭐 이거는 가결은 해당 행위다. 당이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위에 여러 의원들은 이거는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요. 정성호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최측근, 통상, 뭐 좌장 뭐 이렇게 꼽히시는 의원인데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 오늘 SNS에 올린 글이 이래요. 검찰의 당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 협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해당 행위자라고 나와요. 해당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신과 협잡을 벌인 해당 행위자 용서 안 되고 엄중하게 심판해야 된다. 당대표를 팔아먹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오, 이거요. 조승현 부위원장. 심판을 하려면 누구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당에서도 뭐 색출한다는 얘기 나오고 지지자도 색출 얘기 나오는데 이거 가결표 색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당원들이 추론할 뿐인데 그 추론을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심판한다는 거는 뭡니까? 뭐 징계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저도 그 뜻은 잘 모르겠는데 예. 해당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을 동원해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두 친명계 의원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가결표는 그거와 다른 길을 갔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색출이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럼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격앙된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격앙된 분노라든지 이런 걸 좀 눌러놓고 감정을 좀 배제해야지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고. 지금 자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게 지금 수습을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색출 얘기를 꺼냈나 이런 지적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격앙돼 있고 분노하고 또 당원들을 대변하는 얘기인 거죠. 저는 당원들이 정말 분노했거든요.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어쨌든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거든요. 금도를 이번에 넘어선 거죠. 적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먹잇감으로 줬다. 이게 당원들 정서고.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 표현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그거는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은 조금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지금 분노를 좀 반영한 저 워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JP 모건이 유명한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럴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 당을 위해서 방탄 정당의 오명 굴레를 벗어나기 이거는 명분이고요. 아까 그럴듯한 이유이고. 김종민 의원의 말씀인데 그거는 명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헤게모니 싸움이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정당 안에서 넘지 마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당 지도부는 그런 분노를 누르고 좀 진정시킨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정당이고 선거나 아니면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이 다 판단하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는 화합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해당 행위자를 뭐 찾아 징계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도 사실은 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라는 취지로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결표를 던졌던 분이라고 해서 뭐 색출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비밀 투표였고 그 규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더 양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를 찾아서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갔을 경우에는 더욱더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의원들의 같은 생각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 무슨 색출 이런 거 하다가 더 혼란에 빠진다 이거 걱정하는 목소리 있었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체포 동의안이 처리됐다고 구속이 바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리고 체포 동의인 동의를 받고 그리고 또 심사를 받고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인데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다가 46%, 부당한 탄압이다가 37% 조금 앞서요. 정당한 절차 보니까 오차 범위 좀 벗어난 상황에서 정당하다는 저 영장 청구가 이 의견이 많고요. 그럼 다음은요. 이 정치 성향별로 좀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일단 맨 아래가 진보거든요. 진보 쪽에서는 역시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보는 게 뭐 압도적으로 많네요. 여긴 양쪽 끝이니까요. 근데 가운데를 좀 보겠습니다. 중도죠. 중도가 사실은 비중이 제일 많고요. 특히 뭐 수도권 서울은 항상 중도가 많다라고 표현되는 곳 아닙니까?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게 5%포인트 좀 앞섭니다. 요거는 5%니까 요거는 오차 범위 안쪽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절대적인 이 숫자는 중도에서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오고 부당하다는 건 그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일단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이 조승현 부위원장께서는 뭐 색출하자, 심판하자 이것도 너무 격양돼서 이거 좋지 않다. 그리고 아까 박성준 대변인도 민주당 대변인도 이거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친명으로 핵심으로 꼽히신 분들이 혹시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한테 응징을 하라는 허가를 내준 셈이 아니냐 혹시 또 이건 그쪽에서 글쎄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신호를 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 그러한 면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민주당이 뭐 진보다 보수다 정치 여야를 떠나서 과연 지금 앞에 가로놓인 이재명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참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협잡이다, 배신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은 과연 이 문제를 쉽게 또 현명하게 슬기롭게 협잡 해결할 수 배신이면 있다. 완전히 적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냥 대립과 갈등 아예 적이다라는 것이죠. 진실은 필요 없다. 정직도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만 있을 뿐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현대 정치에서 나타나는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부정적 영향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훌륭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요. 팬덤 지지층, 소위 말해서 개의 딸, 개딸들 분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예. 그러나 당 지도부들이 이러한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쩌면 팬덤의 결합으로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자와 당 지도부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지자들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면 당 지도부는 그 불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잃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공천 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응답이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비명계 소위 가결 투표를 던지는 사람들을 협소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 목이 말라서 이기적인 형태로 정치적 실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단식이 들어갔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부결 요청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김종민 의원이 비록 비명이라고 할지라도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국민과 약속이 우선이고 이 상태에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는데 과연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원색적으로 태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두 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비명, 진명 약간 뭐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 이 본질이 무엇이냐 두 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게 지금 해석해 주셨고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뭘까요? 갑자기 나 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결표 했거든요. 이걸 스스로 밝히신 분들이 오늘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은 오늘 뭐 당 회의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고인들에게 많이 묻는다. 그러니까 저 부결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주실 거죠. 이렇게까지 말을 덧붙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사진으로 또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시면은 어기구 의원이죠. 어기구 의원도 아마 무슨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나 보죠. 본인이 저렇게 저 비표 있잖아요. 본인이 투표했다는 거. 그리고 그보다 투표용지에서 자기가 부라고 분명히 썼다.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당원과 지역위원장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이거를 사진을 딱 올려요.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저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순간 거기 있는 분만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캡처 딴 데도 전달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결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신 거잖아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체포동의안 같은 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심을 피하려고 이렇게까지 사진도 올리고 본인이 더 부결했는데 안 믿어주실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식전에서는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무기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있죠. 그런 이제 헌법상의 비밀선거의 원칙을 통해서 자유롭게 개인이 아무리 헌법 기관을 하더라도 의원이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투표의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아니 뭐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누구 찍었어라고 물어봐서도 안 돼요. 예. 비밀선거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종민 강요해서도 의원도 안 되는 뭐 것이고. 의총 때 뭐라고 말씀했다가 알려지는데 아까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는 뭐 말할 알리는 게 수-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많이 받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끊임없는 문자와 또 뭐 지역위원회 앞에 와서 어떤 이런 항의를 받다 보면 예. 이게 이제 본인은 감내할 수 있으나 고민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보좌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잖아요. 거의 의원회관 같으면 전화가 거의 불이 나는 거의 이제 지점일까요? 전화기를 뭐 업무를 못할 정도로 오니까요. 문자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녹을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그만해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굳이 뭐 그렇게 십자가를 밟아달라고 하면 밟은 것 같고 또 오기구 의원 같은 경우도 저렇게 또 해서는 안 돼요. 헌법기관의 그러니까요. 의원께서 비밀 투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면 저거를 공개하면 안 되죠. 그 사진을 사실 근데 저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투표할 때도 이거 유권자가 찍고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는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이 어떤 편하기 위해서 아. 저렇게 한번 선례를 보여주면 그럼 다른 의원들은 안 보여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아야죠. 나는 부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안 한 사람들은 부야 가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지지층들한테 뭐 정치인들은 그런 시달림 받습니다.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예, 그런 예.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거 유희석 대변인 잠시 끝에 말씀하셨는데 어기구 의원의 경우 저렇게 본인이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문제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 다른 의원들한테 가했는지 부했는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을 오히려 주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문자를 지금 전 의원들한테 지금 다 보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그 민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강하게 의문을 던집니다. 투표의 기본 원칙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그중에 비밀 선거,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기명 공개 투표를 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행동을 했다고는 보지만 예. 당진이 지역구를 알고 있는데 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기구 의원을 뽑지 않았던 분들도 대표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일부 극렬 지지층에 굴복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정 의원은 공식 회의에서 본인이 또 이게 밝히죠. 아침에 모두 발언하는 거를 제가 방송하다가 생중계하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게 어디서 하는 발언인가를 봤더니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회입니다. 정청래 의원 바로 다음으로 발언하는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공격받는 거는 상황은 알겠는데 예.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최고위원이면 발언을 가려서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제가 상대당 분들이니까 예, 뭐 예. 더한 얘기는 하기 좀 그렇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에 스스로 맞느냐 자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예, 잠깐만 예, 고민정 의원에 서영주 대해서 부대변인. 이제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예, 해명할 거 있으면 하세요. 고민정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부결을 찍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이 강성 지지층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부결이라고 말한들 믿으시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라고 그러니까 얘기했단 그거죠. 말이에요. 이미 지금. 확증 편향적으로 추측해서 당신은 이미 부결이라고 말했어도 가결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테니 그런 것들에 압박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이 강성 지지층이 더 이상 어떤 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색출을 하려고 하거나 예. 뭐 당신은 추측적으로 무조건 비명이네 수박이네 뭐 부결을 했다고 가결이라고 할 것이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옳지 않다라고 저는 좀 취지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강성 지지층을 좀 들으라고 한 취지였다. 여기 저거는.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부표를 던졌다고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말하는 그 이면에는 네. 이렇게 말한들 믿겠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좀 지지층 분들 좀 그런 거 하지 그거 마세요. 자제해달라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고민정 의원과 어기구 의원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네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오늘 예. 최고위원
회의 때 보니까 예. 아주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러니까 아까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제가 청와대 대변인실 같이 있었는데 예. 되게 선한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일 거라고 보고 억울한 마음과 이 괴로운 마음은 알겠는데 또 당원들 입장에서 아까 좀 민주를 예. 떼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어쨌든 민주당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예, 거고요. 예. 당원들의 분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짓밟느냐 이거 생각이 있고 아까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하셨지만은 양 진영을 떼고 중도층만 봤을 때는 45대 정당이 45, 부당이 40이었지 예. 않습니까? 45대 40.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만 봤을 때는 예.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다는 오차 얘기예요.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거기에 가결의 부당성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정당하게 집행한 예. 뭐 예를 들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정책을 예, 집행했는데 국민 여론이 반반 갈린다? 예.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당원들 특히 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뭐 아까 있던 얘기 반복이니까 요 정도 넘어가고요. 박광원 원내대표 어제 사퇴했어요. 근데 의총에서 사실은 물러나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우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젖어 있는데.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선거 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이고요. 당일 상황을 고려해서 장소는 별도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오늘 벌써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원내대표 뽑겠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선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요, 다음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건데요. 이런 요구까지 있군요, 지금요. 어제 원내대표를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청원, 이 당의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그러니까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박광원 원내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 아, 사퇴 갖고는 안 된다. 원내대표 사퇴. 아예 총선 나오지 마세요. 이것까지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상희 교수님. 예.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글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대선 때문에도 이른바 친낙계죠. 네. 예. 뭐 비명 쪽에 가깝고. 예, 친낙계로 꼽히셨거든요. 이낙연계 이렇게 뽑히시는 인물인데 혹시 그런 친낙계라는 어떤 이 분류나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면은 사퇴 요구를 이렇게 받았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민정 의원이라든가 예. 어기고 의원이라든가 이 자기 투표를 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예.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결정, 정책적 결정, 정치적 결정에 당당해야 이런 소위 말해서 부당한 팬덤 현상이 잦아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비겁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양태를 띠니까 이 극성 팬덤 지지층이 그러한 반응을 더욱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의 주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오도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고 지금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가결 투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이 자꾸 헤게모니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총선을 염두에 두고 비명이라든가 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리적인 정책적인 뭐 계산을 아마 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것은 소위 친명계의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왜냐 그러면은 대표가 거리돼 있을 때는 이어받는 그 대표의 권리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박광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 이런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친명이 아니고 좀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에 대한 이니시티브, 즉 주도권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공동정치 책임으로서 당내
뭐 원내 지도부가 예, 책임을 예. 져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또 한 패턴으로 이쪽에서는 뭐 조정식 사무총장이 예, 예. 공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사퇴하는 그런 어떤 양쪽의 협상이 맞닥뜨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수기원 부의장께는요. 지금 이제 박홍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지도부가 다 어제 다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당의 지도부가 이제 원내 지도부도 있지만 당 자체 지도부가 있거든요. 여기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들이 포함된 건데 네. 아니 왜 원내 지도부만 사퇴를 하는가? 당 지도부 최소한 뭐 최고위원 몇 명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 듣는데 이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은? 움직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최고위원들도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예. 어떻게 책임을 짓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의총장에서는 다만, 일단 원내 지도부에 대한 약간 원성이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의총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앙된 상태이고 예. 그런 분노가 아주 그냥 치미는 그런 아주 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박강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책임론이 좀 집중됐던 것 같고요. 또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실 그렇게 개파색이 짙은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책임을 졌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내대표 지도부는 바로 금방 선출해가지고 의원들만 모이면 되지 의원들끼리 않습니까? 뽑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어쨌든 당원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인데.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당 대표가 거리 상황도 아닌데 뭐 비대위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또 해명도 있어요.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무슨 당지부들을 뽑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누군가 하나는 그래도 뭐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예. 체포동의안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고 그렇겠죠. 그걸 지켜보고 뭔가를 그 판단하겠죠. 결과에 따라서 또 당 지도부도 어떻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민주당과 쭉 이어지는데 여기는요 조금 더 뭔가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좀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얘기를 하려면 일단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옥중 공천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혹시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받는 날짜가 나왔어요. 내용이 나왔는데 26일입니다. 26일이면 그날 민주당이 또 새 원내대표 뽑는 날 아니었습니까? 같은 날이네요. 영장 실질심사가 잡혔는데 뭐 판사 이름까지 공개가 됐죠, 지금요? 과거에 어떤 뭐 있었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심사가 이루어지면은요, 빠르면은 그날 당일 밤, 늦으면 다음날 새벽에 나오거든요, 통상.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럼 과연 구속될 것인가? 아닌가? 기각될 것인가? 이걸 갖고도 벌써 얘기 나오는데 아주 다른 얘기를 하신 두 분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변변한 물증조차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에도 보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떳떳했으면 증거가 하나도 없고 하고 자신 있었으면 나가서 당당히 싸우겠지요. 구속 안 된다고 하면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네. 일단 26일인데 지금 단식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 심사 연기를 그러니까 26일 말고 그럼 더 연기하면 아마 추석 연휴 이후로 이렇게 연기 요청을 할 걸로 보십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평상의 몸이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요. 예. 근데 단식이 지금 20일 넘어가서 물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하고 버티고는 있다지만. 버티고는 있지만
그 몸 상태가 뭐 일단은 심사를 받으면 그게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석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뭐 휠체어라도 타고 가서 할 수는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될까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가서 받는 것으로 일단 받는 것으로는 하는데. 그렇죠. 받는 것으로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상황 자체가 건강한 몸 상태라면 무조건 가는 것이고요. 상태 자체는 좀 뭐 병원이랑 좀 얘기를 해보는 것들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대로라면 단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간다. 일단 이거군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이제 오늘 뭐 당무위에서 요청을 했죠. 예, 중단한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뭐 오늘 내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식 중단이 되면 이제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뭐 막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나가지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 예. 하나 지금 당 상황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해달라는 당원들의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이 서류 같은 게 공개가 됐나 본데요. 뭐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모으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 이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보니까 이제 그 당원들이 모집한 어떤 뭐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지금 뭐 자발적으로 좀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탄원서를 엄청 많이 모아서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법원에 이제 탄원서를 제출해서 판사가 이제 뭐 이제 참고하게끔 하는 것인데. 참고입니까? 아니면 부담을 느끼라는 겁니까? 그건 뭐 부담을 느낀다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예. 참고하면 참고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뭐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 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그게 뭐 많든 적든 그게 뭐 과하든 아니든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 이름을 내걸고 약간 탄원 더 모읍시다. 그리고 뭐 각 지역별로 뭐 그 합시다. 뭐 월요일까지 제출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다른 그 지지자들이 예. 모아놓은 어떤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들어보고, 탄원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요, 아까 키워드가 있었죠. 옥중공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공천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을 거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뜻입니까? 이심정심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대표직 그만둬야죠. 아니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저 교도소 간 것도 아닌데 그게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지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적 시선을 그 본인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보장될 수 있나요? 그냥 뭐 옥중 뭐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진짜 강짜죠. 직인이 찍힐 것이다. 총선 때 보시면 안다. 그리고 한 분은 무슨 독립운동하다 지금 어디 간 겁니까?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셨는데 조승현 부위원장. 네. 옥중공천 이거 물론 이제 구속을 됐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구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 봅니다.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레토릭인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들의 뜻을 대의하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총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옥중공천 하니까 막 정치가 좀 너무 희화화되는 느낌은 있지만은 이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고 앞으로의 우리 당을 잘 이끌어 달라.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아까 등장했던 정성우 의원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시차가 좀 있어요.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뭐가 좀 살짝 바뀝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속되면 뭐 그 구속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냐, 옥중 공천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당 대표가 누굴 해라 알아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의 어떤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뭉치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말이 많이 달라졌죠. 이 우리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옥중공천 저 정도까지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이 당의 명운을 사실상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당하고는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차치하고 옥중공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당이 구속이라는 어떻게- 전제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요. 뭐 구속 되겠지만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순혈전당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당헌에 나타나는 당헌 65, 80조인가요? 80조 1항과 제3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제1항 자체는 기소가 됐을 때 직무중재가 되는데 3항을 넣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적 탄압으로 여겨질 때는 뭐 해석을 달리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논의가 이야기된 것 같은데 글쎄요. 너무 나가는 거죠. 옥중공천은. 지금 좀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냥 주제를 쭉쭉쭉 전개해 드렸는데 이게요, 또 가만히 보면 경쟁정당인 국민의힘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그럼 속으로는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뭐 지역 일정도 있어도 바빴는데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른당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 흐름을 보면 국회가 비정상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상화, 뭐 민생, 모멘텀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오기로 하신 분이죠. 근데 걱정을 했어요. 이재명 체포한 가결은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기회다. 반면에 국민의힘에는 상상 못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여당의 공격 대상이 사라지고 민주당은 확 바뀔 수 있지만 국민의힘 뭡니까? 위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윤석 대변인, 저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일부만 좀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구속이 됐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듯이 공격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뭘로 표를 달라고 할 건데 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투표가 아무리 선거가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저희에게 득표 요인이 없을 때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겠습니까? 자체 득표? 그렇죠. 민주당의 뭐 혼란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득표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드셨습니까? 만들 겁니까?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거는 결국은 인물,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주당 지금 이 상황에서 공천이 제대로 되겠느냐. 당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반면에 저희 당은 조금 더 개혁적인 공천도 할 수 있고 국민님께서 원하시는 공천도 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위기인과 동시에 기회라고 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계속 쭉 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뭐 모르지만 구속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위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이런 시각을 보이시던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떤 공세 대상을 이재명 대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도식적인 분석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설령 당대표직을 유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판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가 굳이 어떤 한 지도부나 뭐 전 정권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상대당 공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게 훨씬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뭐 이 얘기 포함해서 사실 아까 김기현 대표 잠깐 목소리 들었는데 오늘 또 하필 대구를 방문하고 특히 또 서문시장을 찾았어요. 물론 미리 잡은 일정이겠지만 좀 묘하긴 합니다. 날이 지금 어제하고 오늘 상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는 관련 없는 그런 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미리 잡았긴 했죠. 왜냐하면 대표 일정이라는 것이 보통 일주일 전에 대부분 정해지고요. 또 그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꼭 갔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TK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른바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텃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위 결속이라든가 이런 다잡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원론적으로 그런 거지 뭐 딱 그런 건 아니다. 시간이 조금 나와서 이거 소영주 부대변인께
국민의힘에 엄청난 위기가 있다라는 거는 조정훈 의원의 진단.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비슷한 취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아까 뭐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예.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간과하는 게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입니다. 그렇죠. 야당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권여당으로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동안 좀 즐겼던 이재명 야당의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니 이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김태우 후보 강서구청에다가 공천한 부분들, 최근에 조정훈 의원 지금 나오셨지만 인재영 입을 겨우 조정훈 의원으로 하는 땡겨대는 모습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지도력 이런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개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미천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제 공격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유인석 대표가 20초 반박할 기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조정훈 의원 얘기했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당에 왔는가 그 부분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끝에서 한 방씩 이렇게 날리셨는데, 한 10초 남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원래는 미래통합당에서 시작하셨다가요.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신 분이라서 어떤 철새적인 뭐 정치 성향이 있는 분을 굳이 집권여당의 인재영이 위로로 드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10초 드릴게요. 10초. 아니, 애초에 2016년에 민주당이 인재영입된 분이 미래통합당과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갑자기 조정훈 의원 논쟁을 붙어서 근데 맞춰야 됩니다, 지금요.